퀴즈에 이어서 세 번째 매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드디어 나왔네요. 방콕은 바로 미식의 도시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마시는 거 정말 끝내주게. 저 하루에 한 7씩 했습니다. 7끼 8끼 먹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정도 드셨나요? 어떻게? 저는 뭐 8식을 하셨다고요? 네, 7식 8식. 7식 8식을 하셨군요. 네. 저는 뭐 한 10식 이상 한 것 같습니다. 4시간 먹었습니다. 저는 4시간. 살 많이 찌셨겠네요. 예. 그래서 지금 배가 좀 나왔는데 줄이고 있습니다. 예. 태국이 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은 미식의 도시가 됐을까요? 태국은 역시 그 해산물이 많고요. 어떤 그 향료의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. 똠얌꿍 아까 말씀드렸던 똠얌꿍의 똠얌도 어떻게 보면 그 향료 어떤 사실 그렇죠. 호불호가 좀 있잖아요. 그렇죠.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어떤 사람은 맵다 그러고 시다 그러고 짜다 그러고 하는데 그 식물의 이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재료와 양질의 재료와 정말 그 신비스러운 향을 내는 향료가 결합하다 보니까 네. 그 역시 이 미식의 도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개인적으로 똠얌꿍은 약간 쉽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똠얌꿍도 뭐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어서 그 우리 JJ가 네. 그 드셨던 그런 신맛을 내는 똠얌꿍이 있고 거기다 코코넛 오일을 많이 집어넣어서 약간 부드러운 맛의 똠얌꿍이 있고.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똠얌꿍이죠. 이제 꿍이 이제 새우인데 새우가 안 들어간 똠얌? 예, 그러니까 똠얌꿍이 아닌 사기 똠얌꿍 뭐 요런 게 좀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네. 새우를 먹으려고 갔는데 새우는 뭐 작은 뭐 하나가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다더라든가 뭐 이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. 그 향신료나 뭐 이렇게 향 얘기하셨는데 사실 고수가 음식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안 맞는 분들은 진짜 못 드시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고수 잘 맞습니다. 근데 일행이 자꾸 고수를 못 먹어서 저 혼자 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근데 고수를 빼달라는 말을 제가 잘 못하겠더라고요.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영어로도 생활 모르겠고. 태국어입니다. 예, 맞습니다.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 그 고수를 태국말로 이제 빡치라고 합니다. 빡초가 아니라 그 빡치라고 정말 하는데. 빡치네요. 네. 그게 빡치군요. 네, 그게 바로 빡치입니다. 그게. 빡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? 그래서 그 태국말로 빼달라. 낀이 이제 먹다란 표현입니다. 먹다란 표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낀 팍치 마이다이, 낀 빡치 마이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. 그 사람들이 그 빡치를 빼줍니다. 태국 스타일로 말씀하신 건가요 지금? 예, 그렇습니다. 낀 빡치 마이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빡치를 고수를 그 빼줍니다. 그렇군요. 고수가 근데 길거리 음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나요?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. 뭐 고수 없이는 태국 음식을 논할 수가 없고 그랬나? 예. 이 정말 고수가 이렇게 고수를 먹을 수 있으면 태국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수는 뭐 길거리 음식, 뭐 레스토랑 음식, 뭐 왕실의 음식, 뭐 천민의 음식, 뭐 어떤 음식에도 들어가는 게 바로 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고수 들어가는 음식들은 어디 앉아서 먹는 걸 많이 먹었고요. 길거리 음식은 거의 간식용으로 제가 많이 먹었었거든요. 네. 과일도 많이 팔고. 과일이 너무 많죠. 파파야 되게 좋아합니다. 파파야 너무 많죠. 그 봉지에다가 싹싹싹 바로 썰어가지고 바로 주잖아요. 그렇습니다. 한 30바트 했었나요? 이게? 한 20바트도 있고 30바트도 있고 요즘에 좀 올라서 한 40바트도 받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그건 못 먹겠습니다. 그 과일 중에서 뭐였죠? 그 향이 독특한 거. 두리안. 두리안. 네. 두리안 생각만 해도 저는 올라 그래. 그거는 뭐 네.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. 두리안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. 이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냄새인데 저는 두리안까지도 즐깁니다. 처음부터 즐기셨습니까? 처음에는 사실 저도 뭐 구역질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이게 시체 썩는 냄새가 아니라 저한테는 정말 달콤하고 정말 또 환상적인 그런 달아요? 예, 굉장히 달콤합니다. 약간 우리 홍어 같은 느낌인가? 먹다 보면 그게 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홍탁을 먹으면서 맛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 우리 한국 음식에 적응했다라고 할 수 있듯이 이 두리안을 맛있게 느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적응을 한 거죠, 확실하게. 저는 두리안이 무서워서 그 편의점에서 두리안 아이스크림으로 대신 맛을 봤어요. 한 입 먹고 바로 버렸는데 그 먹었던 게 밤에 자는데 트림을 할 때마다 그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잠을 못 잤던 기억이 그렇습니다. 납니다. 그래서 그 특급 호텔에서는 3성급 이상 되는 맞아. 호텔에서는 그 두리안을 방으로 갖고 가면 벌금을 냅니다. 2,000바트 써 있습니다. 맞아요. 아주 험악한 문구로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쉬운 게 아닙니다. 그 냄새는 정말 그 외국인들한테는 서양인들한테는 뭐 죽음이죠. 네. 그리고 저 길거리 음식 하면 생각나는 게 그 바나나 로띠였나요? 그렇죠. 로티입니다. 바나나 로티.
뭐꿀 뿌려가지고 네. 먹는 거 그것도 되게 맛있던데. 아. 초콜릿도 뿌리고. 연유 뿌리고 네. 예, 초콜릿 뿌리고. 길거리에서 맥주도 많이 드시잖아요. 네.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창비어라던가 싱하라던가 네. 또 방콕 맥주 아시는 거 있습니까? 그 레오 맥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마켓 쉐어가 가장 높은 게 이제 그 싱하 비어 싱이라고 하는 싱하 맥주고. 네. 그다음에 싱하 두 번째 맥주인가? 맥주가 이제 창이 이제 코끼리란 뜻인데 네. 코끼리 맥주라고 하는 그 비어 창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레오가 이제 표범인데요. 표범 맥주라고 하는 이제 비어 레오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수박 주스가 이름이 뭐였죠? 수박 주스가 태국말로 있나요? 어떤 태국에서 많이 즐기는 수박 주스 빨간 거 있는데. 아, 생각났습니다. 그 수박 주스 땡모반. 아 그렇군요. 땡모반. 땡모반. 예. 네, 여행객들이 땡모반. 꼭 먹어봐야 되는 게 그 땡모반이거든요. 아 그렇습니까? 저 땡 했습니다. 저도 지금 갑자기. 네. 이거 지금 땡모 땡모반. 먹고 싶다. 예. 그 맛을 수박 주스라고 하셔갖고 저는 워터멜론 주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땡모반이 맞네요. 예. 땡모반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가 꼭 먹어봐야 될 음식 있습니까? 그 많이는 안 먹지만 브라이언만의 또 추천 메뉴 같은 거. 그 역시 태국에서는 그 태국 과일 중에 아까 두리안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하지 마세요. 그 역시 그 과일에 제가 선정하는 과일의 황제는 망고입니다.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망고인데요. 망고. 그 망고를 태국 사람들은 마무앙이라고 합니다. 마무앙이라고 그래요? 하는데 네. 이 마무앙에다가 마무앙이라는 이 과일 이름 뒤에다가 남동마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그 하나의 전미사를 붙여서 마무앙 남동마이 이게 뭐냐 그러면 네. 마무앙과 그 찹쌀밥에다가 예. 그 이렇게 맞아요. 코코넛 오일을 뿌려주는 마무앙 남동마이라고 하는 그 음식이 있는데 이걸 디저트로 먹는 분도 있고 식사로도 먹는 분이 있는데 이 마무앙 남동마이가 저는 너무 좋아서 아까 제가 10식 이상을 했다라고 했는데 거의 이거 마무앙 남동마이로 거의 4식 내지는 5식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는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안 먹었거든요. 이게 과일하고 연유하고 밥이 이게 어울립니까? 먹으면? 아주 너무 궁합이 잘 맞습니다. 저도 먹어보지 않고는 이건 그 표현을 못하는 음식입니다.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? 다른 반찬 필요 없습니다. 김치 없어도 됩니까? 김치 필요 없습니다. 그럼 그런 마망 남동마이도 있고 방콕에서 이것만큼은 좀 맛있게 이 최고의 음식이다. 음식점 이름 같은 거 공개해도 되나? 네.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디로 가야지 먹을 수 있어요? 저는 뭐 너무 많은 음식점이 있어서 뭐 딱 하나를 이 뽑기보다는 그 방콕 최대의 쇼핑몰이라고 하는 시암파라곤의 그 시암파라곤 합니다. 예. 지하에 가서 그 푸드 코트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푸드 코트요? 푸드 코트입니다. 푸드 코트. 네. 네.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뭐 음식점 이름 여기가 맛있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말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암파라곤의 지하 그 푸드 코트를 좀 추천드립니다. 거기 가면 그냥 다 있다. 그렇습니다. 제가 지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번째 매력하면 바로 쇼핑입니다. 방콕으로 쇼핑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시암파라곤 제가 잘 알거든요. 거기는 좀 잘 사는 쪽 아닌가요? 시암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 시암파라곤 안에 그 이 특정 자동차 회사를 얘기해도 되나요? 뭐 페라리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시암파라곤 안에 있어요? 안에 백화점 있습니다. 안에? 백화점 안에 롤스로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쇼핑몰 안에 직접 전시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보면서 이렇게 이걸 과연 누가 살까? 이것을 우리나라 GDP보다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이런 차가 과연 팔릴까? 제가 물어봤는데 하루에도 몇 대씩 팔린답니다. 하루에 그렇게 부자가 많습니까? 태국의 부자는 우리나라의 부자하고는 뭐 이렇게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. 태국의 부자들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25층짜리 내 거, 저 35층짜리 내 거, 저 65층짜리 내 거 이 정도의 급이라고 합니다. 빈부의 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것이죠. 완전 급이 다른 부자들이군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. 태국에서는 좀 부자들이 일부러 좀 두껍게 입고 다닌다고. 그렇습니다. 그 더운 나라인데 나는 이렇게 두껍게 입고 다니니까 난 에어컨만 항상 센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주기식으로. 오리털 파카하고 모피도 그렇죠. 팔립니다. 그런 걸 팔린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제가 사실 가서 뭐 좋은 차들을 많이 봤는데 살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가지고 오기가 좀
힘들어가지고 못 썼지. 네, 그다 맡겨놓고 오셨죠? 네, 잠깐 좀 바꿔놓고 왔습니다. 네. 그 저기 보관비도 상당히 비쌀 텐데. 아니 참 그러면 빈부격차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겠네요. 지하 푸드코트는 저렴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3층이나 4층 그 위층에 있는 그 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나라 백화점도 뭐 6층 이후에 이상의 그 푸드코트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푸드코트라기보다도 뭐 비싼 그 레스토랑이 있죠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안파라곤도 저 5층 6층에 올라가면 그 좋은 굉장히 비싼 그 럭셔리한 프리미엄 레스토랑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두 명이 가도 뭐 한 10만 원도 나오고 15만 원도 나오고 20만 원도 나옵니다. 근데 이상하리 많지 그 지하에 있는 시안파라곤 푸드코트에 가면 네. 뭐 50바트짜리도 있고 70바트짜리도 있고 하니까 비교가 되시죠? 비교가 되고 그래서 사실은 태국에서 하루 일당이 뭐 한 아주 적게 받는 분들은 한 300바트 받는 분들도 있고 10,000원 정도. 그 정도죠.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상위층이 한 500바트, 600바트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- 한 끼에 10만 원 넘게 그렇죠. 먹는 사람들이 그 있고. 위층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 설국 열차에 나오는 그런 열차와 약간,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네. 그렇습니다. 뭐 저기 머리칸에서는 뭐 엄청나게 파티를 벌이고 있고 저 꼬리칸에서는 뭐 바퀴벌레로 만든 음식을 먹듯이 네. 시안파라곤에서 저는 그런 엄청난 빈부의 격차를 느꼈습니다. 저 시안파라곤 푸드코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그 터미널 21이라는 아, 건물 있잖아요. 거기도 유명하죠. 근래에 생긴 거? 네. 얼마 안 됐나요? 얼마 안 됐습니다. 그 맨 위층에 가면 푸드코트 있잖아요. 푸드코트 있습니다. 얼마나 저렴한지 둘이서 아마 한 5개 정도를 시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그게 다 합해서 우리 돈으로 5,000원, 6,000원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. 상상이 갑니다. 네. 가장 비싼 게 아마 2,000원 정도 우리 돈으로. 그렇죠. 정말 천국이었습니다. 그리고 시안파라곤 주변에 또 있잖아요. 무슨 몰이죠? 그게 이름이? 그게 우리가 마분콩이라고 하는 이제 그걸 줄여서 MBK라고 하는데 MBK라고 MBK 요. 하는데 예. 그 원래 그 마분콩의 약자입니다. 마분콩이 뭔가요? 그 마분콩이 고유명사 사람 이름인데요. 네. 그게 이제 그 마분콩 이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줄여서 이제 MBK라고 간판을 붙여놨는데 그 마분콩이 1985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. 그 당시로서는 아시아에서 그렇네. 가장 큰 쇼핑몰이었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롯데 몰보다 네. 훨씬 큰 몰이었죠. 그러나 역시 영원한 1위는 없다. 그래서 이 시간이 가다가 뭐 엠포리엄이라는 것도 생기고요. 주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터미널 21도 생기고 하면서 점점 중저가로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그 바로 옆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람보르기니를 팔고 있는 시안파라곤이 있게 된 거죠. 약간 MBK 그 마분콩은 우리 경방필 백화점 요 정도 느낌. 그러니까 뭐 제 느낌으로는 이 마분콩은 뭐 한국의 그 용산 전자상가 플러스 뭐 동대문에 있는 두타몰 플러스 그리고 거기 또 금을 이제 그 화교들이 금을 많이 파는데 네. 종로 5가의 어떤 금은방 거리를 합쳐놓은 듯한 한마디로 규정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의 쇼핑몰이라고 봅니다. 그런데 요즘 두타몰은 좀 고급져졌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좀 고급 스타일로 바뀌어서 밀리오레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방콕뿐만 아니라 서울도 좀 다녀야 되겠네요. 외국에만 너무 다니셨네요. 네, 방콕에만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. 그리고 마분콩 주변에 그 푸드코트가 제가 봤던 푸드코트 중에 가장 먹을 게 많았습니다. 그 앞에 1층에 네. 쫙 야시장처럼 뭐 빨갛게 이렇게 거기 야시장이 있죠. 거기 야시장이 있습니다. 그곳이 제가 봤던 곳 중에 가장 먹을거리가 많았어요. 예. 그리고 그 음식의 품질도 상당히 높고요. 그렇죠. 싸지만 높고. 네. 거기 야시장 굉장히 좋습니다. 마분콩 앞에 있는 야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 치킨 밥이라 그래도 치킨이 막 올려져 있는 그 밥이 30바트. 그렇습니다. 1,000원에 그냥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마분콩 가면 아까 용산 전자상가와 비교를 하셨는데 네. 이것저것 좀 많이 있죠. 그 전자 제품들이.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이 네. 그 스마트폰의 트렌드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이 마분콩 상가를 갈 정도입니다. 전 세계에서 인도에서 들어온 거, 중국에서 들어온 거, 일본에서 들어온 거 네. 모든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 업체들의 폰을 여기서 그 구할 수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 마분콩에 가서 이 트렌드를 배울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죠. 그럼 혹시 거기서 사면 좀 더 저렴할까요? 역시 태국은 네. 이런 그 약간 중저가를 파는 이런 몰은 역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. 끊임없는 협상. 끊임없는 협상을 어디든 협상이네. 그래서 휴대폰도 협상을 합니까? 휴대폰도 협상을 합니다. 와. 휴대폰도 협상을 하는데 어떤 10,000바트짜리가 뭐 8,000바트가 될 수가 있고요. 8,000바트가 많이 갑자기 바뀌네. 뭐 6,000바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
끊임없는 협상을 통해서 가격 딜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. 사보셨나요? 전 사봤습니다. 얼마에? 그때는 지금은 뭐 이제 없어졌지만 형장예술로 사라진 제조업체 그 네. 노키아 어. 예전에 그 노키아 폰을 제가 샀었는데 거의 뭐 2시간 동안 딜을 해서 그 질려서 팔았구만. 아주 예, 그냥. 태국 사람이 약간 치를 떨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2시간 동안 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깎아달라. 네. 이렇게 그 태국 말로 비싸다가 이제 팽이라고 합니다. 팽팽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이 팽 안 싸다. 네. 저는 팽 싸다. 이런 걸 2시간을 반복을 하니까 어리 빠지면서 이 사람들이 좀 싸게 줬던 그 옛날에 그 노키아 폰의 추억이 있습니다. 브라이언만의 협상 방법이 있으니까 끝까지 우기는 건가요, 그냥? 뭐 역시 뭐 굿캅, 배드캅 처음에는 강하게 나갔다가 네. 뭐 두 번째 좀 불쌍하게 나갔다가 네. 그 뭐 돈 없다고 했다가 네. 아니면 뭐 심지어 한국에 놀러 와라 네. 뭐 이런 약간 이런 말도 좀 했다가 한국에 오면 내가 잘해주겠다. 예, 잘해주겠다. 뭘 잘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잘해주겠다. 뭐 이렇게 뭐 감언이설도 좀 하고요. 네. 그래서 그 뭐 거기 태국 아저씨셨는데 굉장히 진이 빠져갖고 그냥 갖고 가라. 약간 2시간 후에는 아마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하고 주지 않았을까. 네, 약간 그 어떤 부처님의 마음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. 이런 흥정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태국의 짝퉁도 많지 않습니까? 짝퉁이 뭐 너무 많죠. 휴대폰도 짝퉁이 있나요? 휴대폰도 짝퉁이 있습니다. 그래요? 그것도 얼마 이게 안 뭐 통화 받네. 품질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. 네. 이게 뭐 끊기고 그래서 그렇지. 뭐 전화 통화는 이게 되니까요. 있구나. 뭐 짝퉁 스마트폰이 있습니다. 어떤 게 있나요 또? 뭐 무슨 짝퉁 말씀하시는 건가요? 네. 짝퉁 스마트폰 뭐 삼성이 뭐 산싱도 되고요. 그다음에 뭐 그 삼성이 아니고 산성도 있고요. 예, 그다음에 LG를 뭐 RG라고 하기도 하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럼 그 휴대폰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? 짝퉁, 시계 이런 거 많을 것 같은데. 시계는 뭐 너무 많고요. 신발도 많고요. 네.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저겁니다. 그 가짜 DVD. 가짜 DVD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거의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거의 동시 개봉하신다고 보면 됩니다.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 구워가지고 그렇습니다. 파는구나. 그러니까 뭐 그게 그 정품으로 살려고 그러면 상당히 비싼데 네. 그 뭐 여기서는 그건 뭐 10분의 1, 20분의 1 가격이면 사니까요. 가장 짝퉁이 많은 곳은 어디로 가면 있을까요? 가장 짝퉁이 많은 것은 뭐 야시장 중에서 야시장. 그 팥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어떤 사람은 그걸 빠뽕이라고 하는데 빠뽕은 아니고 팥퐁입니다. 정식 용어는. 팥퐁은 어디 있는 거예요?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. 팥퐁이 그 아까 말씀드린 BRT BTS 네. BTS 역으로 살라댕이라고 하는 역이 있는데 그 살라댕 역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팥퐁거리라고 이렇게 이정표가 있습니다. 팥퐁거리가 있는데 네. 그게 요즘에는 조금 그 규모가 작아졌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방콕 최고의 야시장이면서 그 짝퉁 야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저는 야시장 하면 달랄로빠이였나요? 달랄로빠이 그런 데가 있었습니까? 거기밖에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제가 주로 많이 가는 곳이 아닌가? 예. 팥퐁이라는 곳이 그럼 그 살라댕이라는 지역도 방콕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인가요? 살라댕은 몰랐나? 뭐 살라댕은 제이지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클럽만 다니다 보니까 네. 진짜 클럽을 많이 다니셨고 밤에는 일단 클럽을 가야 돼서 네. 야시장에 많이 못 가본 것 같습니다. 많이 어떤 걸 그 짝퉁 말고도 맛있는 거 많이 파나요? 뭐 여기는 음식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뭐 짝퉁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흔히 말하는 고고바라고 하는 공춤을 추는 스트릿바 아닌가요? 뭐 스트립까지는 아니고요. 네. 스트립까지는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수영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여성분들이 그 춤을 추는 그 고고바도 많이 있죠. 수상시장도 있잖아요. 태국 가면 저 그거 안 가봤어요. 네, 어디 가 있는 거예요? 수상시장 가기 전에 네. 그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그 팥퐁에 대해서 하나 파는 거 보면 거기서는 여러 가지 약품을 팝니다. 약품이요? 약품을 파는데 네. 뭐 예를 들어서 뭐 발모제를 팝니다. 발모제 저는 뭐 가끔 발라보기도 하는데 그 발모제를 이렇게 팝니다. 전부 다 이게 뭐 이걸 바르면 일주일 만에 머리가 난다. 뭐 하는데 사실 뭐 머리에는 머리가 안 나고 손바닥에 머리가 나는 뭐 그런 뭐 요건 농담이고요. 네. 어쨌든 간에 아주 값싼 가격에 돈 10,000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에 발모제를 팔고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아주 기괴한 약이 많습니다. 특정 부위가 커지는 그런 뭐 약품이 많이 있는데 뭐 가급적 안 사시 키가 커지는 거겠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, 뭐 키 하여간 뭐 커지는, 여러 가지 뭐 약품을 선전하면서 파는데 뭐 포장도 굉장히 현란합니다. 근데 대부분 뭐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. 부작용이 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약품도 팔고 짝퉁도 팔고 그런 고고바도 있고 음식도 있는 없는 게 없는 정말 거군요.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환락 야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시장. 예.
과언이 파퐁 아닙니다. 진짜 한번 가봐야겠네. 네.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수상시장을 제가 안 가봤거든요. 네. 어디에 있는 거예요? 저 TV에선 봤는데 못 찾았어요. 가서. 수상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그 담넌 사두악 새벽 시장이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수상시장을 열지를 않고 네. 이 태국 분들께서 이제 새벽 시장을 많이 엽니다. 약 새벽이면 이른 새벽이요? 아니면 그러니까 뭐 해 뜨기 직전이라고 하니까 이른 뭐 새벽에? 한 6시부터 7시 사이 네. 그 담넌 사두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그 새벽 수상시장이 있고요. 네. 거기서 이제 태국의 전통 공예품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밥도 팝니다. 뭐 이렇게 뭐 볶음밥도 볶아서 팔고, 아침 식사를 네 팟타이도 팔고. 배 타고 다니면서 먹는 건가요? 그렇죠.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쇼핑을 하는 거고, 배를 타고 다니면서 밥도 먹고. 배는 직접 모나요? 아니면 누가? 배는 뭐 직접 모는 경우는 거의 없고, 그것도 약간 패키지 투어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모아서 가기도 하고, 아니면 개인 기사를 고용을 해서 우리 4명인데 이렇게 우리가 가자는 이 코스로 좀 가달라라고 미리 사전에 이렇게 협상을 한 후에 가는 경우도 있고, 혼자서 뭐 노를 저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거의 뭐 태국 사람이 아니면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. 아이고 장 보다가 빠지면 큰일 나겠어요. 그렇습니다. 구해줄 사람도 없습니다. 그 물 색깔은 혹시 괜찮습니까? 물 색깔이 그 우리나라 이 강의 색깔이 아니라 네. 이 그 황토색의 그 색깔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섭습니다. 이렇게 빠지면 못 나올 것 같은 네. 그런 강이기 때문에 더 좀 무섭고요. 그리고 그 강 안에 좀 악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악어가 시장에 그 악어가 강 안에 그 악어가 산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뭐 빠지면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. 무섭네요.